자, 앞서 보신 것처럼 박종준 경호처장이 예상을 깨고 경찰에 전격 출석한 데 이어서 사표까지 냈죠. 그 의도가 뭔지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고은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호위무사를 자처했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 갑자기 자리에서 물러나고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예상을 깬 행동인데 의도가 뭘까요? 일단은 이 박종준 경호처장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찰청의 차장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즉 경찰을 자신의 친정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인데 그간 경찰과 이 공수처 간에 또 경호처 간에 이 극한 대립상을 보면서 굉장히 또 괴로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2차 집행을 할 때는 이걸 막아서는 인원이 있다면 경호처 직원이 있다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방안까지도 고심하고 있다. 또 지휘부에 대해서는 체포영장까지 하고 강제수사까지 하겠다라면서 계속해서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체포영장이 나온 상황에서 더 이상 시간을 끌다가는 2차 영장이 집행이 될 것이고 그 과정 중에서 자신이 지휘하고 있던 부하 직원들이 의도치 않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고민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3차 출석 요구만큼은 응하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이 경호처의 업무로서 정당하게 집행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논리들을 본인의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서 지금도 계속 조사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본인이 방어를 해야만 본인이 지휘하고 있던 부하 직원도 보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방어 그리고 경호처 조직에 대한 방어 그 두 가지를 생각해서 자진 출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로서는 좀 허를 찔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전 10시에 출석했으니까 무려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좀 조사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자, 궁금한 거 경찰이 조사 도중에 긴급 체포할 가능성 있습니까? 저는 긴급 체포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긴급 체포에 해당을 하려면 일단은 체포의 필요성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체포의 필요성이랑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혹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됨으로써 더 이상 경호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경호처장이 자진 출석함으로써 도망의 우려도 좀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는 무리하게 긴급 체포를 할 경우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기각될 경우에는 나머지 지금 차장이랄지 또 본부장이랄지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소환 일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까지도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리해서 긴급 체포를 할 가능성이 좀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돌려보내고 필요하면 또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으니까요. 자, 지금 경호처가 이제 2인자인 김성훈 경호차장이 지휘하게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그래픽으로 나오는데요. 자, 김 차장은 경호관 출신인데 강성 지휘관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경호처의 대응에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경호처 차장, 현재 이제 처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성훈 차장이 워낙에나 굉장히 강경파로 분류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부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랄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랄지 좀 친분이 있다라는 이야기의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휘부로서 김성훈 차장이 현재 있는 상황에서는 지휘부의 이 영장 집행을 저지해야 된다라는 기세가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이 경호처의 지휘부 라인이 아닌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은 내부 동요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을 지휘하던 경호처장이 심지어 사직서까지 내고 자진 출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본인들도 이제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도 우려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경찰과 공수처에서는 2차 저지선에서 1차 집행 당시에 막아선 26명의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 신원 확인 중이다라고 오늘 보도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지휘부 4명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 범위로 26명까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호처의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오늘 이 처장의 자진 출석으로 내부적 동요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적 동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셨는데 자, 김성훈 차장이 내일 경찰의 3차 소환 날짜입니다. 과연 출석을 할지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어떨 것으로 보이십니까? 일단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라는 것이 3차 소환 통보입니다. 예. 보통 여태까지 지금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보인 부분을 보면 3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체포영장을 신청 내지는 청구를 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내일 출석을 안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예. 이유는 오늘 본인이 예상할 수 없는 큰 사정 변경이 생겼습니다. 예. 그간은 경호처 차장으로서만 일했지만 갑작스럽게 이 처장이 사직을 하면서 본인이 이 처장의 직무를 대행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예. 따라서 이르면 내일 오전 중으로 아마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출석 일정을 좀 조율을 하고 예. 본인에게는 출석을 당장엔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아마 예. 다음 주 중으로 다시 한 번 더 출석 일자를 조율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럼 내일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기다려줄까요? 아니면 곧바로 체포영장 수순으로 갈까요? 저는 경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경호처의 지휘부에서 강제 수사를 시도했다가 기각이 되면 굉장히 지금 이 체포영장 예. 집행에 무리가 가는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오늘 있었던 이 처장의 사직은 분명히 우리가 예견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한 번 정도는 더 기회를 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예상을 깨고 김 차장도 출석을 한다면 경찰의 다음 계획은 뭐가 됩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마 다음 주 초에 남은 본부장 2명에 대한 3차 소환 일정이 있습니다. 예. 일정대로 소화를 하면서 결국 경호처의 지휘부에 대한 신병이랄지 지휘부에 대한 소환 일정이 모두 다음 주 초에 몰려있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을 틈타서 다음 주쯤에 다시 한번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경찰이 수도권의 수사 책임자들 소집을 했습니다. 답사까지 했어요. 자, 이 자리에서 지금 어떤 내용들이 좀 오갔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보도 내용에 따르면요. 지금 경찰에 뭐 예를 들어서 서울뿐만 아니라 이 경기 남부나 경기 북부랄지 예. 형사기동 대장, 뭐 마약수사대 대장 등이 함께 모였는데 일단은 제1의 원칙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에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예. 즉 물리적, 과격 충돌은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제1 원칙은 세웠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들어갈 때 어느 정도 인력의 규모로 들어갈까? 예. 그 부분도 논의가 됐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약 1,000명 정도의 규모가 함께 들어갈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또 질서유지 기동대까지 합한다면 2,700명의 규모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만 또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각 기동대마다 어떤 행위를 실행할지까지는 이 2시간 정도에 되는 회의에서는 충분히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는 보도 내용도 나오고 있어서요. 예. 후속 회의가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초에는 집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변호사님은 다음 주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2차 집행 시기를. 네,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조사 일정이나 예. 또 자진 출석 여부나 변동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추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다음 주를 기준으로 좀 후반부가 될 가능성이 후반부. 높다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 이제 경찰 인력들에 대한 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와 같이 해야 되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공수처 기관과의 협의가 지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빠르면 이번 주말에 기관 간의 회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늦어도 다음 주 초쯤에는 공수처와 이 경찰, 이 특수단의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다음 주 후반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거는 가정입니다만 2차 집행이까지 실패를 한다면 공수처에는 두 가지 정도의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조사 없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는데 두 번째는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인데 어떻게 선택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공수처로서는 첫 번째 선택지, 즉 이 윤석열 대통령에 예.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선택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 이유는 만약에 두 번째 선택지, 검찰로 이첩하는 선택을 한다면 공수처로서는 더 이상 본인의 기관을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 따라서 첫 번째 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에서도 어떤 사전 영장을 청구한다던가 아니면 법원으로 불구속 기소를 한다던가 하면 법원의 절차에는 우리가 협조적으로 응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예. 결국에 2차 집행까지 실패한다면 공수처로서는 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까지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